자본주의 속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땀 흘려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스스로 불어나도록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 한 가지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전 세계 7억 명이 하루 2달러, 한국 돈으로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누군가는 잠자는 동안에도 수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주식 배당금으로, 부동산 임대료로, 사업 수익으로 말이죠. 이 극명한 차이는 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주의라는 같은 게임판 위에 서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45%를 차지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고작 0.7%를 나눠갔죠. 이 숫자는 단순한 불평등을 넘어섭니다. 부의 구조 자체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하루 16시간을 일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후자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죠. 보이지 않는 부의 단계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돈에 대해 각자의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부분은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지만 작은 위기 하나에 바로 생존 단계로 추락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미 재정적으로 독립에 가까운데도 불안 때문에 여전히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 부의 7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액수로 나누는 분류가 아닙니다. 각 단계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그리고 돈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존에 급급한 1단계부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7단계가 각 단계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을 수도 혹은 한 단계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단계 생존, 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뒤처져 있죠. 연체된 고지서, 텅 빈 냉장고,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 월세. 이건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몇 대째 이어져 온 구조적 빈곤이에요.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으며 이제 자신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죠.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다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전문 기술은 부족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 단순 서비스업, 불안정한 파트타임 뿐이죠. 어떤 날은 일거리가 있지만 어떤 날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수입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설령 매일 일한다 해도 번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듭니다. 식비, 집세, 교통비를 내고 나면 돈은 이미 바닥납니다. 그래서 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러다 결국 고리대금업자에게 손을 벌리게 되죠. 월 이자가 20%, 30%를 넘어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이자를 따질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월급으로 생활비도 부족한데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리가 없죠. 이자만 간신히 내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또 빌려야 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이게 바로 빈곤의 덫,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 함정이죠. 이 단계의 일부 사람들은 아직 돈 관리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산이나 저축 같은 단어는 자신과 상관없는 부자들의 언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설령 좋은 금융 습관을 안다 해도 소득이 너무 낮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아껴 써도 결국 말라버리는 것과 같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가 많을수록 축복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 자녀가 많으면 가족 전체가 더 깊은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시 부모와 같은 가난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약 7억이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3,000원보다 조금 더 벌긴 하지만 깨끗한 물과 식량, 기본 의료 서비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11억 명이 넘습니다. 즉, 전 세계 인구의 약 14%가 여전히 이 생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 관리부터 아무리 적어도 매달 조금씩 저축하기, 하루에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모으는 겁니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널드 리드.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평생 주유소 직원이거나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학력도 평범했고 화려한 경력도 없었죠. 그런데 그는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끼고 모은 돈으로 믿을 만한 회사 주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샀습니다. 배당금은 쓰지 않고 다시 투자했죠. 유행하는 종목에 휩쓸리지 않았고 시끄러운 테마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선 절약이 습관이었고 신문과 도서관에서 기업을 공부했습니다. 사망할 때 그가 보유한 종목은 거의 100개,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이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이 800만 달러, 하나로 100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던 상사들조차 그만큼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를 지역 도서관과 병원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행운의 복권 당첨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원칙대로 했을 뿐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운도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오래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보지 못한 빈틈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단계, 투쟁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냈고 냉장고엔 먹을 게 있죠. 말일이 되면 몇만 원 정도 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하나, 그게 생기면 곧장 1단계로 떨어집니다. 월급을 한두 번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월세가 밀리고 공과금 연체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다시 생존 모드로 추락하죠. 당신은 매일 위기에 처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추락하는 위치. 이 단계에서도 빚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학자금 대출, 카드 빚, 소액 대출, 최소 납입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원금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이자만 내면서 하루하루 버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다음 달에도 이 돈을 낼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출은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합니다. 가계부를 쓰고 앱으로 기록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커피숍 사치입니다. 외식 특별한 날에만, 옷은 세일할 때만 사고 전자제품은 고장나기 전까지 바꾸지 않죠. 투자라는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혹시 지금 가진 이 돈마저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은행 예금에 넣습니다. 하지만 그 이자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죠.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돈은 늘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합니다. 장을 볼 때도, 약속을 잡을 때도, 휴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항상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이걸 살 수 있을까? 이 돈을 써도 괜찮을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세 번째 단계, 안정성입니다. 이제 숨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벼랑 끝은 아니죠. 월세와 공과금, 식비까지 이제 스트레스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도 병원에 가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대처할 수 있죠. 저축이 시작됐습니다. 비상금 통장에 몇백만 원이 쌓여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투자도 조금씩 시도합니다. 매달 몇만 원씩 적립식 펀드 혹은 소액으로 주식을 시작하기도 하죠. 생활은 여전히 검소하지만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아이들을 놀이공원에도 데려갑니다. 치과 검진을 미루지 않아도 되고 신발이 다 닳기 전에 새 신발을 살 수 있죠. 인생의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전하진 않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면요? 비상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다시 2단계, 심지어 1단계로 추락할 수 있죠. 안정적이지만 취약한 상태. 그것이 바로 3단계의 본질입니다. 네 번째 단계, 보완입니다. 3단계 안정성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 유지되는 상태라면 4단계 보완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져도 버틸 수 있는 단계예요. 이제 단순히 안정적인 걸 넘어 보호막이 생긴 겁니다. 비상금이 충분히 쌓였습니다. 6개월, 길게는 1년치 생활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죠. 갑자기 실직해도 사업이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찾을 여유가 있으니까요. 보험도 준비돼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까지 갖추고 있죠. 집을 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대출이 남아 있어도 내 집이라는 안정감은 다릅니다. 전세나 월세라 해도 좋은 지역의 안정적인 곳에 자리 잡았죠. 더 이상 계약 만료 걱정에 밤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금융계획을 이해하고 실천합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생각하죠. 적립식 투자로 조금씩이지만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간 배당금이 100만 원 정도 될 수도 있고 소규모 임대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은퇴 준비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관리하고 있죠. 자녀 교육비도 미리 준비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교육보험이나 적금에 가입해두는 거죠. 생활 수준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더 좋은 식재료를 쓰고 가전제품은 고장나기 전에 업그레이드합니다. 필요하다 판단되면 죄책감 없이 새 제품을 살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을 해야 하고 월급이 끊기면 곤란해집니다. 다만 2단계처럼 취약하지 않다는 게 차이예요. 예기치 못한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방어막, 그게 바로 4단계의 힘입니다. 5번째 단계, 독립성입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임대소득, 배당금, 돈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일을 당장 그만둬도 생활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돈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6번째 단계, 자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독립성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제 알람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원하지 않으면 메일을 내 뜻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여행을 떠납니다. 회사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쉽니다. 비즈니스석, 1등석,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과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일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든 취미를 즐기든 혹은 열정 프로젝트를 하든 모두 순수하게 재미와 의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여전히 일하는 걸 보면 놀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겁니다. 쇼핑할 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살 수 있을까? 꼭 필요할까? 그런 질문은 사라집니다. 원하면 그냥 삽니다. 골프, 승마 같은 고급 스포츠를 즐기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시골에 내려가 단순하게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서 살든 누구와 시간을 보내든 전적으로 내 결정이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자유예요. 청구서가 두렵지 않고 투자 손실이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조차 나를 흔들 수 없죠. 그게 바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7번째 단계, 풍요로움입니다. 여기에 도달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위 1%, 아니 어쩌면 0.01%에 속하는 겁니다. 이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변환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죠. 여러 나라에 사업체를 두거나 막대한 투자 자금을 굴리거나 대규모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더 이상 시장에서 돈을 버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단계예요. 내 투자 결정이 주가를 바꾸고 내 사업 전략이 산업 트렌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채의 저택, 펜트하우스, 오션뷰 세컨드하우스, 풀빌라까지 소유합니다. 개인 운전기사, 집사, 요리사, 보디가드, 정원사, 심지어 보조 정원사까지 고용돼 있죠. 첫 번째 정원사가 쉴 날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유명인을 온라인에서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서 식사하고 파티에 초대하고 함께 휴가를 갑니다.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명 정치인과 친분을 쌓고 때로는 직접 정치인이 되기도 하죠. 이 단계에선 더 이상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면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대중적인 자선가로 기억될 것인가? 조용히 뒤에서 세상을 움직일 것인가? 이제는 단순히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부의 단계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얼마를 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를 아는 거죠.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은 빚 때문에 2단계 투쟁에 머무르고 다른 한 명은 저축과 투자 습관으로 4단계 보완을 향합니다. 차이는 소득이 아니라 습관과 전략입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그만큼 쓰고 저축이 없다면 여전히 2단계나 3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고 자동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억만장자와 비교하며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7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 단계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면 진정한 안정이 생기고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면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어느 단계에 있든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널드 리드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화려한 경력도 높은 학력도 고소득 직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현명한 선택으로 생존의 1단계에서 시작해 결국 풍요로움의 7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당신이 지금 1단계에 있다면 목표는 2단계입니다. 만약 2단계에 있다면 3단계를 향해 나아가세요. 각 단계를 오를 때마다 삶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선택권이 늘어나며 미래가 밝아집니다. 7단계까지 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부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여정입니다. 각 단계마다 배울 것이 있고 경험할 것이 있으며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당신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용기 있게 발을 한 발짝 앞으로 뻗어보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시작한다면 당신은 여전히 시작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